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컨설팅을 하는 태훈입니다. 오늘은 오행에 대한 다섯 번째 시간으로 목화토금수 각 오행이 갖고 있는 우리 한글의 초성과 발음에 대해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우선 목은 기역과 키읔인데요. 목은 시작의 기운이고 한글은 기역부터 시작하니 같은 시작의 기운을 가진 거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화는 니은, 리을과 디귿, 티읕인데요. 목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제부터 화로 펼쳐내고 뭔가 진행시키려는 기운과 잘 맞는 초성이자 발음으로 보시고요. 토는 이응과 히읗인데요. 흙은 동그랗게 뭉쳐지게 된다는 물상으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은 시읒과 지읒, 치읒인데요. 오행 중 금은 칼의 물상을 갖고 있고 또한 뾰족하고 날카로운 현침의 기운도 갖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후에 공부하시겠지만 천간의 22개 간지 중 현침의 간지들은 뾰족한 형상의 글자들인 천간의 신금과 지지신금 그리고 묘목, 오화, 미토 등을 현침의 간지로 보고 때로는 현침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현침살이라기보다는 현침의 섬세하고 예민한 기운을 잘 쓸 수 있는 사주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고요. 마지막으로 수는 미음과 비읍, 피읍인데요. 물을 가두기 위해서는 호수나 저수지의 물상과 같이 바깥으로 테두리를 둘러싸야 한다고 연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가장 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행의 초성과 발음을 장명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한번 이해해 보시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계명을 도와드린 분의 사례로 설명드리면 성함이 이, 숙자, 자자인 분이었는데요.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이라 옛날식의 이름을 갖고 계시고 또한 이름 때문에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하실 때도 자신감도 없다고 하시면서 계명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분 성함의 초성과 발음을 살펴보시면 이시성이신이 토의 기운이고요. 그리고 이름 두 글자의 초성은 시읒과 지읒이니 금의 기운인데요.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살펴보니 금일간이시면서 사주 내에 금과 수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습의 겨울사주라. 이리 되면 한습의 사주에 금기운의 이름까지 더해지니 사주를 보완하는 좋은 이름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또한 나는 겨울사주라 다소 움츠려들고 위축이 되는데 이름에서도 쌀쌀한 가을바람이 부는 거니 개운이 되질 않고 오히려 사주의 찬기운이 강해지는 이름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오행화가 조구용신이자 억부용신의 역할도 할 수 있어 이름에 화용신의 기운을 넣어야 하는 사주인데요. 그래서 30개 정도의 이름을 만들어서 후보로 놓고 최종적으로 2개 이름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나경이라는 장명은 화기운과 함께 목을 넣어 목생화도 되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 태란이라는 장명은 이름 두 글자 모두에 화기운을 넣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장명이나 계명 등 이름을 만드실 때 우선 중요한 건 이름 안에서 생의 구조를 갖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가게를 여는데 항구의 바다 또는 큰 바다라는 의미로 한바다 땡땡이라는 상호를 쓰려 한다면 이는 초성이 토와 수 그리고 화가 되는데요. 이리 되면 이미 상호에 토국수가 되고 또한 수국화가 되니 이는 가능한 한 상호로 써서는 안 되는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계명을 한 이, 나자, 경자의 이름을 보시면 목생화와 화생토의 구조를 갖도록 장명을 하게 된 거고요. 또한 이 태자, 란자 이름도 전체적으로 화생토의 구조를 갖도록 장명을 한 거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한자적인 의미에서도 사과나무나와 경치경자이니
사과나무 농장의 물상과 함께 이 또한 의미적으로도 목생화의 기운을 품고 있는 거고요. 태자 란자의 경우도 편안할 태자와 난초 란자를 썼으니 한자의 의미로도 사주의 차가운 기운을 보완하는 용신의 기운이 들어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들 잘 아시는 오행의 색상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우선 목은 당연히 풀을 녹의 녹색이고요. 추가로 청색도 풀을 청이니 목의 기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는 붉을적, 토는 누를 황, 금은 흰백, 수는 검을 흑인데요. 그러면 백색과 흑색이 섞인 회색은 금생수의 색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공부하셨지만 오행의 색상은 오행의 수호신으로 연상을 하시면 이후에 사주를 해석하실 때 도움이 되는데요. 동청룡, 남주작, 서백호, 북현무가 동서남북의 4대 수호신이고요. 또한 오행은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선 강원도 지역은 목의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쪽이기도 하고 강원도 분들은 다소 순박하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는 경상도와 제주도인데요. 예를 들어 화기운이 필요하신 사주가 제주도로 발령이 난다면 오행상으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인 충청도는 토로 보시고요.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라도 지역은 금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북한 지역은 수의 기운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도 어떤 오행의 기운이 강한지를 살펴보시면 우선 우리나라는 동쪽의 아침의 나라이니 목의 기운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과 동남아 지역은 화의 기운인데요. 일본의 경우는 일장기를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토는 중국과 아랍의 국가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중화사상은 토의 기운이라고 이해하시고요. 또한 미국과 독일은 금의 기운이 강한 나라이고요. 나머지 유럽의 국가들과 러시아는 수기운의 나라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만약 종교를 오행으로 구분해 본다면 인을 중시하는 유교는 목이 맞겠고요. 예배와 찬송가 등으로 볼 때 기독교는 화의 기운이고 천주교는 목생화의 기운으로 이해하시고요. 이슬람교는 저도 좀 애매하지만 토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불교는 금과 수의 기운이 합쳐진 금생수의 종교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도교나 선교 등은 수의 기운이라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내 사주가 토가 없거나 토가 필요해서 토를 용신으로 써야 한다면 요즘에는 핸드폰이 가장 가까이 두고 수시로 사용하는 물건이니 토의 색상인 황색의 폰을 사용한다면 이는 토 용신 개운을 하는 거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오행의 초성과 발음 그리고 오행 색상 등에 대해 이해해 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적성과 진로 등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